여행을 하신다. 예, 이제 예, 가시면 되겠네요. 9시네요. 예, 9시니까 제가 틀겠습니다. 네, 내가 가파르고 험해 혼자서도 오르기 쉽지 않다는 금강산. 그곳을 아흔이 넘은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40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게 모시고 관광을 다니는 이문식 씨입니다. 그가 용산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에 오니 네. 아버지께서 가장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이 금강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산행을 하는 건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아버지를 모시고 다닐 지게 같은 게 있으면 금강산에 오르기가 수월하게 할 텐데. 이래저래 백방으로 알아봤지 한 달. 그는 간신히 원하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등산용 지게에 용접을 해서 만든 투수지게. 아버지의 금강산 여행을 도와준 으뜸 도움이었습니다. 한사코 사약하시는 아버지를 지게에 모시고 마침내 금강산에 첫 발을 내딛던 날, 관광객들은 물론 북측 안내원들까지 이들 기자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한 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여름은 더운 날씨에 혼자 걷기도 힘든 산길을 아버지와 한 몸이 돼서 오르는 이군익 씨. 자식들 키우느라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속절없이 늙어버리신 아버지. 아버지가 좋으시다니까 저도 정말 좋은데요. 한잔 보면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 효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흔이 넘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금강산 구경을 시켜준 한 아들의 효심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국일을 구경한 금수다리와 천산대 구경로 이어지는 산행에 이 씨는 온몸에 피멍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소원을 들었기에 마음은 한없이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 석 달 전, 한 신문 독자 프로그램에 기재된 이 사진들입니다. 아버지를 지게 모시고 금강산을 오른 대단한 효심에 네티즌들 감동의 특별히 줄을 이었고, 이 사연이 중국에까지 알려지면서 특별한 초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효심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실까요? 百善孝为先。今天上午，来自韩国的李君毅背着92岁高龄的父亲，来到了圣城曲阜瞻仰先师孔子，感受这里的儒家风韵。一大早，李金玉先生便将父亲打扮一新，背上父亲从宾馆步行前往三孔景区。42岁的李君毅在韩国是一名家喻户晓的大孝子。今年春天，他为了圆父亲的旅游梦，自己动手制作了一个背椅，背着父亲游览了朝鲜著名的金刚山。他的事迹感动了许许多多的韩国人，也感动了在曲阜经营旅行社的韩国商人全鹤范。得知他们要来孔子故里旅游，全鹤范决定出资请他们全家来。上午9点，李君毅父子来到孔庙。尽管第一次到曲阜，李君毅却顾不上欣赏这里的景色，而是集中精力。李君毅说，他还要背着父亲游泰山。那么在这里呢，我们也祝愿他们旅途愉快，一路平安。这个今天在泰山上出现了一位孝子，而且是一位韩国朋友。人家这位韩国朋友呢，爬起山来，那叫一个带着层层的，那健步如飞。那是看了之后，周围的人这个邻居儿，这大学生，人家是背着养母去上学，这一个是背着自己的养父去工作，不管不问。人家这位韩国朋友是背着自己的父亲逛泰山。
这就是来自韩国的李俊毅和他的老父亲。这里，你老可就不能再自己往上爬了吧？来，家伙伺候。这个椅子模样的东西啊，是今年6月份李俊毅为背父亲上金刚山花1个月的时间自己琢磨造出来的。如今爷俩走在上山的路上，回头率那是格外的高啊！我非常感动，对我们现在的这个尊老爱幼是一种巨大的促进，而且也呼吁社会向他们学习。而且他们是来自韩国，我们是儒家的这个孔子的这个发源地，所以呢，我们是应该发扬。中国是礼仪之邦，山东是孔孟之乡，儒家文化的发源地，而且这孝道首先是儒家文化组成的一个重要部分。一个韩国同学能做到这样善待自己的老父亲，要我说，哎，这些不孝子女，你是真应该好好的给一个学习学习。참 대단하세요. 전래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 분이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지게 이권익 씨는요 1580의 4번 티마 4번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50살에 나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협에 입사해가지고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과 같이 할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시 저는 인천 농협에서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다녀와서 아버지 오늘 지리산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소주 한 잔 드시면서 산은 금강산이야. 12,000봉에 암자가 한 8만 개가 되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금강산에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더 늦기 전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이 90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려면 먼저 한번 다녀와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2004년 겨울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2004년. 그리고 이듬해 따뜻한 봄이 되면 두 분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이 오기도 전에 천식을 오래 앓으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61년간 해로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아버님은 정말 하루 종일 한숨만 쉬십니다. 상심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도 까맣던 머리카락이 불과 석 달 만에 하얗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90이 넘어서 연로하신데 아버님의 다리로 직접 금강산에 오르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방법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에 나무를 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게 위에 의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지게 위에 태우고 내가 지고 올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무지게는 너무 무겁고 소문 끝에 지인의 도움으로 알루미늄으로 아버지 전용 지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산에서 막걸리 파는 분들이 지고 다니는 지게가 있었습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용접을 하고 방석을 깔고 안전벨트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지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금강산을 가던 날이 2006년 6월 7일입니다. 북쪽 입국심사대에서 지게가 딱 걸렸습니다. 북한감시원이 다가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쪽에 계셔서 이제 저분이 우리 아버님인데 여기에 태워서 내가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감시용이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92이십니다. 그랬더니 굳었던 그 북한 감시용 얼굴이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통보하시라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가슴이 찡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북한 감시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금강산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이 고생할까봐 절대 안 타시겠다는 아버지를 간곡히 설득을 해서 아버지를 지게에 태웠습니다. 네. 함께 산을 오르시던 분들이 지게에 탄 아버지를 보시고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게에 앉으셔서 천하절경 금강산의 경치에 감탄을 연발하시며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은 저희 누님이시고요. 네. 사실 정말 그 힘은 들었습니다. 힘이 들다 보니까 지게가 뒤로 쏠리고 어깨가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어깨와 허리가 많이 아팠죠. 네. 올라갈 때는 한 4번 정도 쉬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마침 비가 와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그 온천장을 갔는데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었더니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피멍이 들었는지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환하게 웃는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 아픔은 싹 가시고 오히려 행복하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금강산을 다녀오신 아버지는 다시 활기를 조금 찾으셨습니다. 네. 이왕 시작을 한 것, 아버지를 모시고 팔도를 다 돌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약 3년 동안 아버지를 지게의자에 모시고 덕유산 정상에서 삼도를 부어보시려고 또 고향의 산 팔봉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90여 년 살아오신 삶의 터전을 내려다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공자의 유적지와 태산을 유람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차량을 이용해서 닭도에 그래도 유명하다고 한 것을 도로들을 위함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백발이 다시 검어지시는 것을 보면 정말 참으로 뿌듯하게 할 영이 없었습니다. 네.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는 아쉽게도 2012년도에 98세를 일기로 어머니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좀 더 일찍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과 지금도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여기도 한번 모시고 왔어야 했다는 생각에 아쉽고 그립습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다 백미러 뒷좌석을 보면 아버님이 뒷좌석에 앉아 계실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1년을 모시고 전국 물론이고 중국까지 다녀오신다. 평소 아니고 스페인가 돼요. 그 지게가 옆에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겁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 한 12, 13kg 정도 되고 한 43kg 정도. 이렇게 그러면 직접 무거우니까 당사자께서는 금강산은 구경 못하셨고 혈액 아니 혹시 백두산이라는 이광익씨라면은 백두산이라도 맞아요. 태산도 가셨다고 했죠. 중국의 그 태산. 네, 중국의 태산에 올라가서 당시 그 중국의 그 방송국에서 우리 일행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네. 같이 취재를 해서 중국 전역에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에서도 잠깐 뵀지만 아버님 표정이 표정이 참 평안해 보이시고 네. 이거는 이제 공자의 사당이 있는 데서 네. 지금 아버님도 참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실 것 같거든요. 아버님께 한 말씀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버님은 이제 어머니를 만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엔 항상 금강산 지게를 지고 올라갈 때도 지게를 졌을 때 아버지는 제 등에 계셨지만 제 가슴 속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고 엄하게 교육을 시켜주신 그 마음의 씨앗들이 저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신 네. 정말 고마우신 어머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효자분이십니다. 예, 네, 간단하게 그 PPT 한 10분 정도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네. 요거는 뭐 수- 설명할 게 없어 그냥 가고요. 이게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지게하고 의자가 이제 새로 합쳐져 가지고 지게 의자가 만들어진 게 2006년 6월 초쯤 됩니다. 네, 그때로부터 지게 의자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 아까 이제 대충 설명드린 대로 6월에 금강산 갔다 오고 추석 연휴 때 덕유산을 갔었고요. 음, 그리고 10월 하순에 중국 초청을 받아서 그 공자에 사당하고 태산을 올라갔었고, 아유, 대단.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해 봄에 KBS 일요 다큐 산이라는 프로에서 이렇게 같이 취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고향의 산에 올라가서 93년 살아오신 삶의 터전을 한번 내려보는 컨셉으로 해보자 해서 이게 고향의 서산에 있는 팔봉산입니다. 그래서 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최초의 뭐 방송을 뭐 나가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달에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 갔던 거고 우연찮게 그 8월 하순쯤에 지인이 조선일보에 그 독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는 일이 생겨서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왔다 가고 그러면서 9시 뉴스 등에 나타나고 미국의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한 명은 와서 취재를 해가고 한 명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방송이 북한에 가장 잘 들린다. 그래가지고 취재를 같이 했던 거고 중국에서는 이제 산동 TV하고 제노 TV 또 신문 등에서 이렇게 다뤄줬고 중국 갔다 오니까 MBC에서 또 북복구 어쩌고 해가지고 민망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이제 일요다큐산에서 지게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 30분짜리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어, 이렇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게 독자 편지고요. 중국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우리 인터넷으로 기사를 접한 중국에서 유학을 공부하던 그 권혁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연히 그 기사를 보고 중앙일보 기자한테 초청하고 싶다는 메일을 했는데 그, 그 편지를 받은 기자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초청한 그 자체를 또 기사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간다는 기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한 두 차례 사양을 했는데 나중에 통화를 한번 하고 나서 그분의 진정성을 느끼고 중국을 갔다 오기로 하고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묘하고 태산 이렇게 올라간 과정이고요. 이 산동 TV는 우리나라 뭐 그 KBS, MBC와 같이 중국 전역에 방송되는 방송인데 시청 가능한 인구가 한 13억 명쯤 된답니다. 그리고 산동성도 이제 제노 TV는 산동성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한 6억 명 정도 되는 방송이고 이거 이제 아까 했던 얘기고 2006년 10월에 제가 이제 중국을 갔다 오고 아까 이제 중국 방송에서
저 한국인을 보고 배워야 된다, 뭐 반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다음에 2007년도 말에 중국에 가문호라는 리어카에다가 노부모를 태우고 중국 전역을 이제 걸어서 여행하는 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최초의 그 왕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형제가, 가문호를 만들어서 520여일 동안 이렇게 3만 7천 킬로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한 3,700 킬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신문에 이렇게 났길래 제가 스크랩 한 거고요. 그래서 그 2006년 10월 이후로 중국에 이렇게 리어카에 태우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2008년도에 한겨레 신문 뉴스에 중국의 베이징대 학교에서 입학 기준에 불효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문서로 전국에 있는 중국의 고등학교에 통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13년도에는 이제 왕씨 형제가 6가정을 또 선발해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떤 여성분 셰슈아라는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을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서울예고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 강연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그동안에 있었던 가문호 여행담을 종합 편성하면서 2002년도에 왕이민 씨가 101살의 노모를 종단 여행한 것이 최초였다. 이렇게 또 그 전에도 있었다. 이걸 또 밝히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앞에 그 뭐 이렇게 조그맣게 효학 박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논문을 쓰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공 제자한테 동이족의 예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어떤 대목에서 동이족을 아주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공자가 평상시에 그 군자들이 거주하는 부위, 그러니까 이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런 말을 종종 했다. 그런데 이 소련과 대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나오는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우리 그 뭐 진서냐 위서냐 논란은 있지만, 이 단군세기 두 번째 단군이 부로 단군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소련과 대련 형제를 불러서 다스림의 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의 세대와 이 소련과 대련의 세대는 기록상으로 보면 1600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어떤 효문화를 가지고 유가문화의 핵심 사상인 효를 정립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은 이제 조선 상고사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핵심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몰았는데, 시경에 나오는 이 말은 옛날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충문에도 나오는 뭐 호천만국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고요. 표경에 있는 이 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불교에도 또 이렇게 왼쪽에 아버지를 얻고 오른쪽에 어머니를 얻고, 이런 그 은혜가 그렇게 깊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 중에 이렇게 뭘 하라 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하지 말라라는 게 있고,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고 그 뒤에 에베소서에 가면은 어, 그 공경하고 하면은 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성산 효대학원대학교를 세워가지고 효를 HY로 쓰면서 이것을 Harmony of Young and Old다 라고 이론을 정립해서 효 지도사와 효학 박사를 양성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20년 전에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효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딱히 뭐라고 한 줄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21년도 8월에 성산여대학원대학교에서 효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논문의 그 제목은 현대 시조를 통한 효문화 진행 방안 연구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6월에 중국 사천성에서 삼국지 문화 교류회를 하면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와 효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그 발표한 원문인데 이걸 발표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알려줬고요.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여기 이 눈 동그랗게 쓰신 분이 삼국지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황배이천 교수라는 분인데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고 마지막에 그 지게의자의 태산 등등하는 내용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아주 그 박수를 치자 이렇게 가지고 했고 행사 끝나고 요 조그만 휴대폰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영상이 그대로 중국의 사천성 TV에 또 나갔습니다. 그대로 방송이 되어서 또 저 사천성 전역에 퍼졌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한국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어떤 기사를 하나 보내줬는데 중국 사천성에 이렇게 포대기에다 어머니를 놓고 중국을 그 지역의 관광지를 여행하는 효자가 나타났다. 이래서 저한테 보내줘서 어디인가 봤더니 사천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28분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효 시조백일장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의 어떤 그 발자취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북한 금강산을 2006년 6월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중국 산동성을 10월에 가고 그다음에 중국의 가문호 여행자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삼국 사천성에 갔다 오고 또 이렇게 포대기 여행자가 나타나고 영국에 24년도 7월에 가서 효 시조백일장을 또 시상식 참석해서 시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달에는 연변의 한국국제학교 효 강연을 마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어딘가로 또 가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30분이라는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가 와도, 효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보편적 가치는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